지금 기온은 34도입니다. 아나운서 임수민이었습니다. 6시 뉴스를 마칩니다. 6시 5분입니다. KBS 지극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김용민 라이브.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소중한 수신료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오디오 파노라마. 이승만 학당의 교장인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에게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를 둘러싼 논란은 식민지 근대화론 주장을 담은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왔던 극우 성향의 학자 이영훈 씨는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안형준 방송기자연합 회장의 성토. 오늘 저희가 서울대를 찾은 이유는 그동안 이 교수가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직함을 이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서울대의 입장.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서울대는 이 씨가 명예교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서울대 규정을 보면 전임 교원으로 1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을 명예교수로 추대할 수 있습니다. 이전 교수의 재직 기간은 14년 8개월입니다. 자격이 안 돼 추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전 교수는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서울대 명예교수로 소개됐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이승만 학당 홈페이지에도 명예교수로 돼 있습니다. 올해 1월 25일 안동시청에서 있은 이승만 학당 전국 순회 강연 행사. 사회자가 코앞에 있는 이영훈 씨를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라고 소개. 이제는 서울대 명예교수로 계시면서 이승만 학당의 교장 이영훈 교장님께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 자기를 잘못 소개하면 나오자마자 정정하기 마련인데 이영훈 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저는 2년 전에 서울대학교 경제학부에서 정년퇴직한 이영훈 교수입니다. 언론단체들 서울대에게 항의. 이전 교수가 명예교수가 아닌데도 서울대가 먼저 나서 바로잡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밖에서는 자기 자신이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지금 사칭하고 있는 부분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한편 8월 12일 MBC 스트레이트는 이영훈 씨가 MBC 기자를 폭행하는 상황을 자세히 보도하는데, 나 MBC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이 사람들이 금방지게 이거 갖다 대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촉발하고 있잖아. 아니 교수님 이렇게 막 고성과 폭언, 그리고 만난 지 2분 만에 폭력 행사까지. 이영훈 씨 일본군 성노예는 직업적 성매매 여성이었다.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객관적 근거가 없다는 망발을 늘어놓았는데,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으로 그의 고유한 영토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 제시할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민족의 상징으로 둔갑시키고 각종 주술로 국민의 상식을 마비시키는 종족주의적 선동, 그것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MBC 기자가 이영훈 씨에게 폭행당한 화면을 본 사회자 김의성 배우. 아니 저분 저렇게 사람 때려도 됩니까? 아니 일제시대 그 식민 통치도 그렇게 이성적으로 분석하시는 분이. 네, 이분이 예전에 올린 칼럼을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개인이 폭력을 행사하는 일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 방위인 경우에만 가까스로 인정된다고요. 명예교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이영훈 씨. 대신 불명예교수라는 직함을 부여함이 어떨지. 사랑의 기로에 서서
슬픔을 갖지 말아요. 어차피 헤어져야 할 거면 미련을 두지 말아요. 이별의 기로에 서서 미움을 갖지 말아요. 뒤돌아 아쉬움을 남기면 마음만 괴로우니까.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그 말들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아무리 아름답던 추억도 괴로운 이야기로. 사랑의 상처를 남기네. 이제는 헤어졌는데 그래도 내게는 소중했다. 그 말들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한동안 떠나지 않으리. 마음이 괴로울 때면. 네, 오디오 파노라마와 김수희의 명예, 김수희의 멍에로 문을 연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6시 5분부터 합류하신 분들 계시죠? 들으면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라디오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평일 오후 5시 5분에 시작해서 7시까지 여러분과 함께 달리고 있는데요. 팟캐스트에 매일 방송 파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놓친 방송, 다시 듣고 싶은 방송 팟캐스트에서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함께하고 계시는 김대근님, 서울대가 짊어진 멍에라고 말씀하셨고요. 짐사자 103 선희님, 여기도 짜가 저기도 짜가 짜가가 반친다. 예, 이건 또 신신혜 씨 노래 가사인데 신신혜 씨하고 또 김수희 씨 사이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자, 그리고 6435번 쓰시는 분, 여기는 인천 청천동입니다. 무지하게 덥군요. 김용민 라이브 시원시원합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2566번 쓰시는 분, 저희 집은 충남 당진입니다. 매일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고, K74218202님, 8201님이네요. 예, 충남 아산에서 젖소 우유 짜면서 듣고 있습니다. 콩으로요. 매일 듣고 있는 우유 짜는 목동 아이 아빠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충남 당진과 아산도 저희 97.3으로 접하시면은 깨끗하게 들으실 겁니다. 관악산에서 당진 아산이 큰 장애물이 없어요. 예. 라디오로도 많이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생방송 현장 영상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계정으로 들어오시면 지금 김용민 라이브 생방송 접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디오 정보센터 연결해서 실시간 뉴스 들을 텐데요. 정보센터 마지막에 나오는 퀴즈까지 놓치지 마시고 정답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답 보내주실 곳은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한나 씨 차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에게 역사를 성찰하는 힘이 있는 한 오늘의 어려움은 우리가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나라로 발전해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낡은 색깔론 공세를 퍼붓고 있다며 정쟁이 아닌 검증이 이뤄질 수 있는 인사청문회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7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청문회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는 거듭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당정 협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국의 백색 국가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번 한국의 대응에 대해 정당한 이유가 없고 자의적인 측면이 강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자 D램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이 확산하면서 PC용 메모리 부품의 일본 내 시장 판매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의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센터 시사 퀴즈 드리겠습니다. 1991년 8월 14일은 위안부 피해자인 고 김학순 할머니께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날입니다. 정부는 이날을 기념해 매년 8월 14일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지정했습니다. 여기서 오늘의 퀴즈 드립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피해를 상징하는 상징물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서울 종로구 중학동 옛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 이것의 소녀상이 있습니다. 이것에 들어갈 두 글자를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정한나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쏙 인터뷰. 귀의 속, 맘의 속, 쏙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쏙 인터뷰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쏙 인터뷰 세계 속으로. 네, 저희 KBS 1라디오가 국제 전화를 이용해서 도쿄와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특집입니다. 이거 비용 많이 나와요. 예. 알아주시고요. 자, 먼저 일본 가보겠습니다. 어제 우리나라가 우리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빼겠다 이렇게 밝혔지요.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내 반응, 현지 언론 분위기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김민정 통신원 연결했습니다. 김민정 통신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일본의 김민정입니다. 네, 지난달에 그 통신원님을 통해서 일본 현지 언론 분위기 어떤지 소상하게 이야기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자, 한 달이 지나도록 여전히 이 일본의 경제 도발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언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일본에서도 언론 자체가 좀 가열된 그런 분위기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난 인터뷰 당시에 한국 보수 언론의 보도는 일본 언론이 매우 좋아하는 내용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일본 언론이 여전히 우리나라 일부 보수 언론의 보도를 인용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본의 언론들은 유료로 이제 기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일본의 인터넷으로 무료로 제공되는 뉴스가 의식세가 강한 산케이 신문이 있고 또 한국 언론들의 일본어판 기사들이 무료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일본의 언론들은 한국 언론들 반응에 정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 언론의 이제 일본어판 기사를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연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본 국민들 상당수는 이 한국의 보수 언론 네. 보도를 많이 보게 된다면 거의 매일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주 접하게 된다면은 지금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한국 국민에게 마음을 얻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일본 내부에서도 아베 총리를 비판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이런 보도 내용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뭐 아베 내각을 옹호하고 있는 언론으로 산케이 신문이나 요미우리 신문 같은 언론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제 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꾸준히 비판을 해온 언론들은 도쿄 신문이나 마이니치 신문 등이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11일에 한일 정부가 대립을 시민 수준까지 확대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사설을 싣고 서울 중구가 이제 노제팬 깃발을 달려다가 취소를 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감정적인 외교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말한 유튜브가 일본에서도 그 동영상이 돌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냉정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낸 것이 희망적이라고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민 레벨에서 서로를 알기 위해 노력하는 가치관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어제는 한국에 와닿는 말을 해야 한다라는 야마다 다카오 특별편집위원회 칼럼을 실었는데 아베 총리의 소통 감각 결여가 한일 관계 악화의 원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나카니시 히로시 교토대 교수도 마이니치 신문에서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 강화는 졸렬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라는 글을 싣고 있습니다. 또 이제 12일에 도쿄 신문을 살펴보면 고가 전 자민당 간사장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어떤 이가 이제 아베 총리를 지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이가 말한 것에 모두가 찬성을 하고 아무것도 비판을 하지 않는 것은 태평양 전쟁 말기와 같은 정치의 빈곤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많지는 않지만 정말 일본에서도 꾸준히 아베 정권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기사들이 실리고 있습니다. 예. 며칠 전이죠. 통신원께서 오늘 밤 김제동에 출연하셨는데 아주 흥미있는 이야기 들었어요. 한국뉴스가 일본 최대 포털 사이트 상위권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 누리꾼들이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오늘 밤 빈제동에 출연을 했을 때도 한국 뉴스들이 많았는데 일단 오늘 오후 5시경에 일본 최대 포털 야후뉴스 랭킹을 보면은 1위가 한일 관계 더욱 악화 불가피 아베 정권은 대한국 정책 재검토라는 47 뉴스라는 교도통신이 전하는 뉴스가 1위에 올라와 있고요. 2위가 이제 한국이 일본의 이제 백색 국가 이거 규제를 한다, 수출 규제를 한다는 뉴스. 5위가 트럼프 대통령 한일 정상 야유. 그리고 9위가 한국 대법원이 얼마나 부당한가라는 제목의 산케이 신문의 뉴스가 실려 있습니다. 10위권 내에 오늘도 한국 뉴스가 4개나 되는데요. 매번 이렇게 많이 실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뭐 누리꾼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서일까? 그런 것은 아니고 일본의 누리꾼들의 다수가 넷 우익이라고 불리는 인터넷상의 보수 세력인데 이 사람들은 한국에 관한 뉴스라면 무엇이든지 다 찾아보면서 정말 작은 것까지 다 찾아보고 꼬투리를 잡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런 어떤 누리꾼들이 한국에 우호적인 감정이 있어서 한국 뉴스를 본다고는 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말이죠. 일본 누리꾼들은 분명히 있었던 이 한국에 대한 과거사, 그러니까 전쟁 범죄의 역사 같은 것들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런 부끄러운 역사를 털어내자 이런 목소리는 안 냅니까? 안타깝게도 그런 목소리가 아니고 정말 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한국이 자기네들보다 조금이라도 좀 좋아질 것 같으면 꼭 나타나서 이렇게 과거사를 이제 일본은 사죄를 할 만큼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국의 작은 것들을 계속 이제 물어뜯는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본 방송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한 가짜 뉴스가 보도돼서 또 시끄러웠습니다. 그 내용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뭐 진짜 가짜 뉴스랄까 어떤 오류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감수를 제대로 받지 않고 방송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본적인 정보였는데요. 지난주 6일에 TV 아사히 대낮 정보 방송인 와이드 스크램블이라는 방송에서 한일 관계 얘기를 하면서 느닷없이 문 대통령이 1953년에 북한에서 태어났고 한국 전쟁 후에 남한으로 건너왔다 이건데 뭐 한국 전쟁만 해도 1950년부터 53년까지였는데 문 대통령이 53년에 이제 태어났는데 완전히 어떤 역사적인 것을 하나도 감수를 하지 않고 내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북한에 우호적이다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즉 북한의 우호적인 이유를 대기 위해서 북한에서 태어났다라고 정해버린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오보인데
이 오보가 확실한데 이 오보에 대한 사과가 나왔습니까? 네, 정말 방송이 나간 직후에 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들이 죄송하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라고 이제 오류를 정정을 하고 사죄를 했는데 다만 그 전에 북한에서 태어난 것을 전제로 10여 분간 토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20초간 이제 한국에서 태어났다고 사죄를 했는데 네. 그렇다면 그 앞에 무려 10분이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한 후에 아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10분이 전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네, 참 무책임한 방송인 거죠. 자, 이런 우리나라에 대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혐한 발언을 꾸준히 이어나가고 있는 사람, 다름 아닌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전쟁 범죄 기업인데 말이죠. 맞습니까? 네, 문 대통령이 북한에서 태어났다며 문재인 정권이 현재 일본보다 북한 쪽에 더 관심이 있다라고 지적한 인물이 바로 이 방송에 나온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대사입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주한대사였고요. 네. 2013년부터 몇 년간 미쓰비시 중공업의 고문을 맡아왔는데 미쓰비시식은 현재는 고문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무토 전 주한대사는 일본에 돌아온 이후에 한국인으로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다. 문재인이란 재앙 등의 두 권의 혐한 서적을 내기도 한 그런 인물입니다. 예전에 KBS에 나와서 말이죠. 동일본 대지진 때 한국 국민들이 네. 이 일본 국민을 위해서 성금을 모아줬을 때 나와서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에요. 그래놓고는 또 일본 가서 혐한의 앞잡이가 되고 있으니 네. 이게 참 그래요. 고문이 아니라고요. 고문관인 것 같습니다. 예, 고문관이 됐어요. 그 사람. 예. 자, 아베 수상님 사죄합니다. 이런 발언으로 국내에서 정말 큰 물의를 빚었던 엄마 부대 주옥순 씨. 네. 이 사람에 대해서 일본 언론도 보도합니까? 일단 엄마 부대에 관해서는 일본의 주요 언론들은 다루지 않고 있고요. 네네. 우익 성향을 가진 블로거들이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블로거들은 예. 주옥순 대표를 한국 정부로부터 지켜줘야 한다. 또는 이제 와서 일본이랑 친한 척을 하지 말아달라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 엄마 부대가 한국에서도 주류가 아니듯이 일본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엄마 부대를 다루기를 좀 꺼려하는 그런 언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요. 많이 인용하면서 이 한국에도 이런 남다른 숨은 지성인이 있었다 이렇게 극우 언론들이 띄울 줄 알았더니 그건 꼭 아니었군요. 안타깝게도 이제 이 엄마 부대가 정말로 아무래도 제가 볼 때도 우리나라의 주류가 아니고 굉장히 좀 일부 세력이기 때문에 네. 일본 언론에서도 이런 걸 다루게 되면 정말 그게 혐한 뉴스가 될 만한 그런 이제 경우가 만나서인지 네. 아직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본이 백색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 이후에 우리 정부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이 소식 일본 현지에서는 어떻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네, 이제 NHK는 오늘 일본 경제산업성이 한국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를 단행한 이유와 일본 기업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경제산업성도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정보 수집에 힘쓰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일본의 수출 관리 제도가 기본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는 불명확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또 니케이 신문은 좀 전에 일본과 한국은 부품 소재를 일본이 공급을 하고 한국이 완성품으로 세계에 판매를 하는 분업 체제가 확립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네. 다만 한국의 이런 조치가 일본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한정적일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속 인터뷰 일본 도쿄 연결해서 김민정 통신원으로부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또 많은 분들이 이 문자를 보내고 계신데요. 정답 미리 발표할까요? 예, 정답은 평화입니까? 평화? 예, 평화. 평화가 정답입니다. 자, 목태원님 정답 평화. 이번 8.15 광복절은 더 의미가 깊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요. 3.1 독립운동 100주년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아닙니까? 특별히 이번 광복절은 뭐 아무 일이 없어도 의미가 깊은 광복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8833님 평회. 오타로 보내셨네요. 평회.
저희는 뭐 애누리 없습니다. 예. 자, 4231번 쓰시는 분, 평화의 한일 평화를 위해서 화요일 날 서대문 역사공원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어떨까요? 네, 수요일 날 대사관을 찾게 해드리는 것도 예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하셨고, 최경성님 자유의 여신상. 자, 그리고 1402번 쓰시는 분, 정답 평화의 소녀상. 네, 맞히셨어요. 서울 강동구도 내일 평화의 소녀상 건립 제막식이 개최됩니다. 아이고, 그래요. 아주 뜻깊은 제막식이 되겠네요. 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평화. 네, 평화가 맞습니다. 자, 홍콩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에서 홍콩까지 비행기 싹시 요즘 한 60만 원 되던데요. 자, 홍콩. 여러분, 홍콩 사진 보셨습니까? 공항 사진이요.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한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어제 오후 공항 운영이 중단됐다가 오늘 아침에 항공기 이착륙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수십 편의 항공기가 운항이 취소되는 등 여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전 들어온 속보에 따르면은 시위대가 공항에서 승객들의 출국을 막고 있다. 네. 아이고, 상황이 더 악화돼 가고 있네요.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한 이유가 무엇인지, 또 홍콩 상황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홍콩 현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분 지난번에 저희가 한번 연결했었죠. 한국 가수 스피카를 좋아한다고 말씀했던 홍콩 시민 제니 씨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콩 시민이신데 한국 말을 너무 잘하세요. 예. 자, 네, 감사합니다. 어제 그 시위대 수천 명이 홍콩 국제공항을 점거한 모습 제니 씨도 보셨죠? 네네. 네. 사실상 공항이 폐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아요. 공항에서 폐쇄되어 있는 상황이 맞고요. 네. 그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서 6시 이후에 비행기가 모두 다 취소되었어요. 그래요. 공항을 중심으로 인터넷도 전면 차단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사실입니까? 제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은 제가 갔다 온 친구들에서 얘기가 들었어요. 네네. 거기 현장에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데이터 잡기가 힘들었을 뿐이지 그거 인터넷 전면 차단이라는 게 사실 아닙니다. 그래요. 예전에도 뭐 어디 군중 집회 현장 가보면은 무선 인터넷이 끊기는 일이 많았고요. 통화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었군요. 시위대가 공항을 점거하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까? 사실 과거 2달 동안 되게 우리 홍콩에서 곳곳에서 다 시위가 많이 했는데 근데 그런 시위들 다 끝이가 좀 안 좋았어요. 약간 네. 마지막에는 다 경찰들한테 약간 무리한 무력으로 진압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유독 공항에서 했던 집회나 시위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공항에서 집중을 하자 그런 이유로 예. 이번에는 공항에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공항이 홍콩의 관문이다 보니까 보는 눈이 많고 특히 네네. 외국인의 보는 눈이 많다 보니까 함부로 무리하게 진압하지는 않았던 모양이군요. 경찰이요. 네네. 저 보니까 지하철역 안에 최루탄을 발사하고 시민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영상이 SNS에 공유되고 있는데요. 홍콩 경찰은 시위대 앞에서 물대포차를 공개하기도 했다고요? 사실 공개하는 게 맞는데 근데 네. 시위대 앞에서 공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기자회견 하고 그 기자 앞에서만 네. 그 공개를 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일부 시민은 한쪽 눈을 안대로 가린 채 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사실 경찰들이 약간 좀 무기나 아니면 총기 사용에 대해서 되게 엄격한 규정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예를 들면 비백탄이나 아니면 고무탄을 사용을 하면은 허리 위에 있는 신체 부위한테 이런 데 향해서 쏘면 안 된다. 그런 거는 발사하는 게 금지다.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네. 근데 지난 일요일에서 그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어떤 여성분이 네.
그 총알 맞았어요. 그 맞은 위치가 바로 앞면에 그 오른쪽 눈이랑 그 콧대 중간 위치에 그 총알 맞았어요. 어이구. 그래서 네네. 그 이후에는 또 그 여성분이 그 눈 시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될 거라고 예. 이렇게 기사도 나왔고요. 네, 심지어 네, 네. 그 여성분이 시위자도 아니고 오. 거기 현장에서 구원해주는 구원자예요. 예. 그래서 그런 무리한 무력 사용하는 경찰들한테 반대한 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시위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시위 진행하는 거죠. 네. 그 하얀 옷을 입은 시위 진압대가 무차별한 폭력을 행사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네네, 시위 맞습니다. 진압대가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시위 때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시위자보다는 사실 홍콩에서 또 되게 사회에서 되게 깊은 사회 문제가 있어요. 네. 그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약간 홍콩에 아주 예전부터 살고 계시는 원주민들. 네, 네. 근데 그런 원주민들 정부랑 되게 가까운 사이가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는 이런 무차별 공격이 약간 경찰들이 그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시위자들 공격하지 않을까 지금 홍콩 사회에서 되게 이런 큰 논란도 있습니다. 네. 한편 그 중국 언론과 친중국 성향의 홍콩 언론은요. 홍콩의 젊은 학생들이 여름방학을 맞아서 돈벌이를 위해서 시위에 나서고 있다. 돈벌이를 위해서 네네. 시위에 나서고 있다. 홍콩의 청년들이 속아서 과격 시위에 동원된 것이다. 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항상 이렇게 시위를 반대하는 쪽의 논리는 이게 아주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무슨 매뉴얼이 있나 봐요. 예, 홍콩의 청년들이 속아서 과격 시위에 동원된 것이다. 이러면서 시위대를 비하하고 나섰는데 이런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혀 동의를 하지는 않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는 그 시위 현장에서 되게 위험해요. 뭐 총알도 있고, 뭐 무르탄도 있고, 심지어 만약에 체포하게 되면은 또 폭란죄로 기소 당하면은 네. 또 그 다음에 10년을 네. 감옥에서 지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런 학생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뭐 한국원 비교하면은 막 한 10만 원 정도 이런 돈을 받고 그런 시위를 하겠냐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의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은 이 시위를 테러라고 규정하고 일부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에 경찰이 다쳤다. 이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의 무력 개입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 홍콩 현지에서는 중국 정부가 이렇게 시위 진압에 나설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지요? 이런 상황을 알고 계신지요? 일단은 이 질문 대답하기 전에는 네. 제가 약간 조금 더 그 다친 경찰 있다라는 부분에 조금이라도 더 설명해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세요. 예. 사실 네네네. 왜냐면은 그 일요일에 시위에서는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 어떤 경찰들이 약간 시위자들 항상 입은 그 검정색 옷을 똑같이 입고 또 투명 안대 그리고 마스크를 써서 약간 시위자들 대해서 약간 진입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잠입을 했어요. 네, 잠입, 침입, 네네네네네. 침투. 예. 네네네네, 맞아요. 그래서 과연 그런 약간 시위 도중에서 막 돌 던지거나 아니면은 되게 심각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들 과연 진정한 사회자일까 아니면은 경찰들 시위자 모함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일까 우리 시민들이 지금 되게 큰 의문 가지고 있고요. 네. 네, 아까 그 질문하신 그 중국 정부가 하는 다음 행동에 대해서 우리 홍콩 지금 사회에서도 되게 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지금 현장의 경찰들 보면은 사실 홍콩에서는 광동어 쓰잖아요. 네. 근데 현장에서 우리가 중국말 사용하는 경찰들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래요? 중국 군대 임원들 우리 홍콩 시민들 모르게 예. 이렇게 똑같이 잠입을 했을까? 네. 우리 또 그런 걱정이 많았습니다. 5.18 당시에 편의대 같은 조직이 있는지, 그래서 지금 시위대 안으로 들어가서 이 말하자면은 체포되게끔 막 분위기를 악화시키고 혼란을 네네. 조장하고 또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지 참 궁금해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콩 시민들의 시위에 대해서 우리 한국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사실 홍콩에서는 한국 관광객들도 많이 오시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거주하신 분들도 많고 심지어 장사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가 좀 지금 상황이 아마 그분들한테 좀 큰 불편을 좀 줬지만은 그래도 우리 홍콩을 위해서 홍콩 미래를 위해서 지키고 있으니까 좀 조금이라도 이해해주고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무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 감사합니다. 문제가 원만하게 또 해결될 수 있길 바라고, 또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의 의지, 이 의지가 정당하게 평가받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K72316201님, 우리 한국 애청자분인데요. 홍콩 시민들 끝이 보이지 않는 정의로운 투쟁 멀리서나마 응원합니다. 다치지 마세요. 이런 또 격려의 메시지도 보내오셨네요. 예, 자, 홍콩 시민인 홍콩의 제니 씨,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니 씨.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아이고, 참 고생하시네요. 홍콩 시민들. 네. 더 큰 충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또 간절히 가져봅니다. 6시 41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 김은아 씨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퇴근길 아무리 조급한 마음이더라도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주셔야겠는데요. 곳곳에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논산 천안고속도로 천안 방향 차량터널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전에는 연문아들목 일대 3km 구간에서 정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영남권 구서 일대로 짧게 막히고 금호분기점 사고는 방금 전에 정리가 됐지만 부근 1km 구간에서 막히고 있습니다. 더 올라가 수도권 들어서는 한남에서 서초 사이와 신갈분기점에서 수원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쪽 남사부근에서 동탄분기점 부근과 기흥동탄에서 수원, 신갈분기점에서 죽전 부근,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판교분기점까지 막히고요. 달래내고개에서 반포까지도 속도를 못 냅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방향 진천터널 부근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 처리하고 있어 일대 2km 정체고요. 반대 하남방향 일죽 부근에서 남이천나들목 부근까지는 3km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의성 부근에서 군의휴게소 사이 1차로에서는 이동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의성나들목 일대 6km 구간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장보는 길, 학교길, 귀갓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함께합니다. 똑똑해지는 시사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경제를 알아야 경제가 보인다.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는 경제 이야기, 경제 완전 정복 시작해 보겠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 콜마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 한국 콜마가 검색어에 올라와 있는데요. 회장이 사과했어요. 그러면서 회장직 내놓겠다라고 했는데 불매 여파는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죠. 일단 한국 콜마가 어떤 회사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 세계 1위의 화장품 위탁 생산 업체입니다. 오. 그러니까 어떤 걸 만들어 달라고 그 레시피를 주고 생산해 달라는 수준을 넘어서서 어떤 방식의 화장품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생산까지 해주는 그 정도 능력을 가진 회사예요. 사실은 업계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상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강소기업 중에 하나인데 네. 문제는 최근에 그
직원 조회에서 틀었던 그 영상이 문제인 거잖아요. 네네네.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서 한국 정부의 대일 대응 조치가 부당하다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의 영상을 강제로 보게 했다는 거고 그 안에 일부 여성 비하의 뜻이 담겨 있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내용인데 여하튼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사내 익명 게시판을 통해서 강제로 보게 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 그 지난 9일에만 그 주가가 뭐 이 회사가 두 가지로 보셔야 돼요. 주가를 회사를 중간에 쪼갰기 때문에 한국 콜마라고 화장품하고 그 제조만 하는 고 회사가 하나 있고요. 네. 이 23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지주 회사 한국 콜마 홀딩스가 있거든요. 예. 두 회사의 주가 흐름을 보면 당일에만 각각 4% 이상 거의 8% 이 정도 떨어졌는데 최근 3거래일의 누적치를 보면 각각 한 9% 정도, 7.5% 정도 떨어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상당히 큰 폭이죠. 그래요. 근데 뭐 이거 한국 콜마에 대한 국민들의 그 분노의 표시라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국민연금이 지금 콜마 주가 하락, 네. 폭락 이 사태에 직접 팔 걷고 나서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이게 지분 구조 때문인데요. 네. 국민연금이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6.22%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걸 그 내다 팔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한국콜마라는 회사의 주식을 사들여 주지 말아라. 이 회사는 부도덕하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라는 국민들이 십시일반한 갯돈을 갖다 부을 자격이 없다 이런 주장인데요. 글쎄요. 이거는 저는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보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국민연금이라는 걸 그 굴리는 손이 늘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냐. 향후에 누가 굴려도 이런 판단이 그 정확할 것이냐 보장이 없어요. 네. 그런 걸 가정을 한다면 이번에 이런 사태 때문에 국민연금의 그 투자처에서 확 뺀다. 그러면 차후에 누군가 그 부당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전례가 있지 않느냐. 예. 이 회사는 나쁜 회사다. 이렇게 해서 뺄 수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또 한 가지가 있고 다른 하나는 국민연금이 투자를 하는 그 투자의 본령은 국민들의 노후 자산을 굴리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아무데도 자산을 굴릴 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금리도 낮고 세계 시장 어디를 봐도 투자처가 마땅치 않은데 전 세계 1위 업체란 말이죠. 예. 여기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국민들의 자산을 불려준다. 이건 사실 국민연금의 본령에 부합하거든요. 그렇다면 요 문제는 좀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이 나서야 한다 이런 얘기신가요? 국민연금 신중해야죠. 신중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사실 이런 경량급 사안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콜마라는 회사가 세계 1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해 매출이 1조 3,600억 원 정도 되는데요. 국민연금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500조 원이 넘습니다. 한국콜마 하나를 상대하기에는 국민연금의 위상이 너무 높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 양반 왜 그런 쓸데없는 행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투자자도 골탕 먹이고 말이죠. 국민들도 열받게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포인트인데 이 한국콜마라는 회사를 괴롭힌다고 쳐요. 그래서 한국콜마만 괴롭힘을 당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가 해외하고 거래하는 비중이 한 16% 정도 되고 국내 거래 비중이 전체의 한 84% 정도 되는데 국내 고객사 한 800여 곳, 중소기업도 상당수가 들어있어요. 마스크팩 만들고 작은 화장품 만들어서 홈쇼핑이나 온라인 채널로 돌리는 그런 회사가 많은데 한국콜마가 잘못해서 그런 회사들 제품까지 안 팔리게 되는 거죠. 제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마스크팩이나 여러 가지 그 화장품에서 한국콜마가 개입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확인하는 법까지 지금 공유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요? 그리고 지금 광복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 3대 홈쇼핑 채널에서 한국콜마가 제조에 관여한 제품은 다 빠졌어요. 편성표 자체에서 빠져버리니까 이 회사의 기술력 때문에 맡겨서 제품을 만들었던 회사는 어마어마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죠. 앉은 자리에서.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이외에도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은 대기업들도 이 회사에 맡겨서 만드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엄한 다른 회사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3699번 쓰시는 분, 한국콜마입니다. 한국골마가 아니라 한국콜마예요. 한국골마라고 보내셨네요. 예. 자, 그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뜻이 있는 거 아닌가요? 한국 골마. 아이, 무슨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그건 아니죠. 아니, 윤동환 회장이 이제 사퇴한다고 했는데 사퇴해봐야 이 지분 구조를 보면은 사퇴도 사퇴한 게 아니더만요. 보니까. 그렇죠. 한국 콜마의 23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는 콜마 홀딩스의 지분 28.18%를 가지고 있는 최대 주주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의 지분 구조를 보면 일가족이 뭐 거의 절대적이에요. 지분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직을 내려놓는다는 게 경영일선에서 물러난다와 동일한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아시아나 사태를 생각을 해보시면 갑질이다 해서 딸들이 물러났습니다만 결국 경영에는 다 관여를 할 수 있는 위치였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 여론이 잠잠해지면 언제든 또 복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주가의 흐름을 보면 지금 앉은 자리에서 3거래일 동안 이 장사 잘해놓고 9% 8%가 빠졌잖아요. 이거는 그 이사회에서 만약에 이분이 돌아오신다. 그럼 돌아오는 것만으로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단 말이죠. 이사회에서 당신 복귀하는 거 반댈세 얘기 안 하면 그분들도 배임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윤동환 회장. 뭐 그러면 이제 지분만 가지시고 이럴 때는 조금 어떤 통 크게 나의 잘못의 어떤 진정성을 확인시킨다는 측면에서 통 큰 사제 출연 내지는 사회 공헌 지분을 사회에 내놓는 그렇죠. 저라면 만약에 저는 그런 동영상 보라고 안 할 건데 만약에 제가 이 정도 사이즈의 잘못을 했으면 지분을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께 강제징용 피해자들께 그분들을 보상할 수 있는 어떤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한다든지 이런 창의적인 생각도 저라면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노네임님 피해 입은 기업이 콜마에게 소송을 걸면 되지 않을까요?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일인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모두의 경제 함께하고 있는데요. 6시 52분 됐습니다. 연 1%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 등장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이런 일이 전례가 있었나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역대 기억엔. 최저 수준의 금리 아닙니까? 그렇죠. 역대 최저 수준의 금리라는 게 그런데 이게 마냥 좋진 않아요. 금리가 떨어지면 일단 반갑잖아요. 싼 값에 돈을 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한 가지는 싼 값에 지금 회사들은 대기업들은 거의 무이자에도 돈을 끌 수 있는 상황인데 투자처도 없고 생산 라인 증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을 거저 꺼가라 해도 꺼가는 기업이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개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은 돈을 안 꺼주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가면 뭐합니까? 돈을 꺼줘야 싼 값에 사다 쓰죠. 그러니까 그 대출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이기 때문에 보다 그 상품을 싼 값에 살 수 있다 이런 뜻이지만 은행에서 문턱이 막혀있기 때문에 그건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연미 기자가 말이죠. 조금 전에 아시아나라고 하셨는데 대한항공 아닙니까? 대한항공이네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멘탈이 제가 요새 우환이 겹쳐가지고 무슨 우환이 겹쳤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요새 어떻게 용한 곳을 한번. 알겠습니다. 나이가 날씨가 덥다 보니까 좀 모두가 다 제가 꽉 붙들고 오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이 정도가 뭐 실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요. 하여간 이렇게 된다면은 저금리 시대에 이 연 1% 금리 상품이 이제 나오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현 경제 상황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 물가도 낮고요. 금리를 낮춰서라도 강제로 물가를 좀 올릴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돈을 풀어도 일단 돈이 전달이 잘 안 돼요. 일단 일반 가계로. 그리고 기업들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투자할 대상, 생산의 의지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진다는 게 사실 저는 이 시점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정부와 한국은행이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면서까지 그 현 상황을 엄중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사인을 준다는 의미는 있겠죠. 알겠습니다.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주택담보대출 증가세는 둔화한 반면에 기타 대출은 크게 불어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슨 움직임입니까? 기타 대출이라는 거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말고 신용으로 꿀 수 있는 돈들인데 주택담보대출이 어느 선까지만 딱 빌려주고 나머지는 안 빌려준다. 내지는 집값이 비싸면 주택담보대출 안 해준다라고 만약에 치면 나머지 그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다면 그러면 온갖 군데에서 이제 기타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를 메우게 되는 거예요. 기타 대출이 늘어난다는 건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있다는 뜻과 사실은 그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쪽 줄을 죄이니까 풍선이 다른 쪽이 빵빵하게 불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기타 대출이 늘어나는 건 근데 좀 문제인 게 요게 항상 보면 그 통상적으로 금리가 더 높습니다. 주택 담보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자, K74386645번 쓰시는 분, 금리가 낮더라도 함부로 대출 받지 마세요.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 닐세 다카님, 우리나라는 오너 리스크로 개인 투자가들 손해 보는 일이 다반사입니다라고 하셨어요. 그 사실 윤동환 회장도 오너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집단 소송을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그 집단 소송이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집단 소송이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한 점검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집단 소송을 이 증권 문제 관련해서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소송에서 이긴다 한들 실익이 크지가 않죠. 실상은 이제 그 뭐 수사기관이나 그 사법기관에서는 당신이 저 사람의 저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손해를 받느냐.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돼야만 본안에서 그 재판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너무 내밀한 그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되게 경험 있어 보이잖아요. 잦은 송사, 혼이 묻어있는 잦은 송사를 몸소 경험한. 자, 박연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5시 5분에 오겠습니다. 내일 감사합니다.